최강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 안녕하세요, 김소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원장입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소개해드릴 대학은 이제 이화여대를 이제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여대를 그렇죠. 이제 한번 진행을 하는데, 뭐 원래 기존부터 저희가 이제 서영고 하면은 원래는 그 뒤에 이제 원래 이화여대가 원래 붙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화여대의 선호도가 거기서 조금 떨어져서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성서한 라인에 이제 같이 많이 맞물려 있다. 뭐 그런데 뭐 그래도 이대가 거의 탑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큰 의미가 있느냐. 근데 가끔은 이제 그런 거 의미를 두시는 이제 학부모님들도 있고 학생들도 또 되게 민감해들 하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명문이라고 하는 이화여대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화여대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우선은 이제 고교 추천 전형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고 2023년 졸업자니까 이제 재수생까지는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현재 이제 2024 입시 계획안에는 이 추천 인원에 대해서는 이제 미정입니다. 원래 나와 있지 않는데 네.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023 수시를 쓸 때의 교과 전형의 추천 인원이 5% 이내였어요. 그런데 재적 여학생의 5%. 그럼 이게 5%가 보통 일반 뭐 남고나 여고로 따지면 이게 2등급 초반까지잖아요. 대략적으로 한 2.2 정도 되겠죠? 근데 이게 남녀공학으로 바꿔버리면 이게 또 많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이제 남녀공학이든 여학교든 상관없이 그 재적 인원의 5%. 그러니까 남녀공학에서도 여학생은 5% 이내까지는 지원을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5%라는 숫자가 여학교의 입장에서는 이제 등급에서 5%일 수 그렇죠, 있지만 그렇죠. 남녀공학에서는 인원의 5%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남녀공학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합리적인 좀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일반고가 네. 남고 여고로 주로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반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그렇죠. 있는 일반 인문계는 주로 학교 구별이 남녀공학도 있긴 하지만 네. 고등학교 보면 거의 여고고 남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적 여학생 수의 5%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포함이 가능하냐면 특목고 애들. 그러니까 남녀공학이야. 네. 대다수의 특목, 그렇죠. 자사고가 전부 남녀공학.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남고, 여고 구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좀 우수한 여학생들도 좀 포함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이건 의심이다, 의심.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목에서의 여학생의 5%. 그러면은 얘네는 잘하면 2등급 초반 때 2등급 뭐 2.2, 2.3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숫자로 계산해보면. 정확하게 반반으로 따지면 2.2, 그러니까 뭐 그 정도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의심을 할 수 있어요. 다만 교과가 100%다 보니까 등급이 일단 낮으면 그렇죠. 굉장히 불리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교과 반영을 보면 국수, 영, 한국사, 사탐, 과탐까지 해서 이 주요 과목이라고 하는 6개의 계열에 있는 공통 일반은 등급을 보고 요거와 관련되는 진로 전문 교과는 성취도를 보는 형태로 이제 등급을 환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실제로는 저는 거의 그러니까 한양대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이화여대의 이제 전형을 보면 연대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연대도 교과 전형에는 최저가 없고, 뭐 이대도 교과 전형에 최저가 없다. 연대가 종합 전형에 최저가 있듯이 이대도 종합 전형에 최저가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 교과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 형태가 전형적인 한양대죠. 한양대가 교과 100에 그렇죠. 최저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죠. 이 이대랑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한양대만큼의 높은 내신능력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5% 이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4%도 쉽지 않다. 최소 뭐 한 1.5 이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차가 나지 않겠느냐. 뭐 요 정도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게 정말 극상위권 1.0, 1.1한테는 매우 유리할지 모르지만 약간 애매한 등급, 1등급 중반대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 이대가 함정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할 때 경쟁률 이런 게 되게 예민한 학교 중 하나가 이대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저도 이제 상담해보면 이대는 진짜 그 날, 당일날도 막 바꿔요.
학부모님들이. 네. 여기 경쟁률이 네. 너무 높아요. 여기 경쟁률이 뭐 0.5%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낮춰서 바꿔볼게. 되게 연락들이 많이 올 정도로 이대가 좀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또 여학생들이 그런 게 예민하다 그쵸.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교과 전형에서의 좀 특징이라 보시면 좋고, 대신 요 수능 최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건 이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종합 전형이 이제 포인트인데 뭐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네. 보시다시피 수능 최저가 좀 복잡해요. 그렇게 많아요. 미래 인재 전형이라고 하고 서류 100%입니다. 네. 그래서 뭐 자소서 면접 아예 없고. 근데 수능 최저를 보시면 인문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하나에서 3합 6이에요. 굉장히 세죠. 이거 3합 6 얘기하니까 제가 오늘 요것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제 댓글에 하나 올랐는데 어떤 분이 이제 서강대 네. 저희가 최저 얘기할 때 제가 네. 3합 7이라고 했는데 네. 정정하겠습니다. 서강대도 3합 6이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서강대가 3합 6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강대하고 동일한 그 최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자연계열이 되게 재밌어요. 자연계열이 국어, 수학에서 미적과 기하 네.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영어, 그냥 과탐 하나인데 3합이 아니라 2합이에요. 그런 건데 무조건 수학이 포함. 수학이 포함되어 있는 2합 5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수학이 포함되어 있는 2합 보면은 만약에 수학이 만약에 4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나머지가 1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네.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는 2, 3조합을 주로 맞춰야 된다. 그렇죠. 라고 하면은 네. 이게 수학이 좀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인문계열보다는 확실히 쉬워요. 왜냐면 인문계열 3만 6이 훨씬 맞추기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연계열에서 되게 쉬운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에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냄새가 나죠. 얘네가 이제 자사고나 특목 아니면 이제 그 각 지역 명문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얘네들은 이제 여학생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 최저를 좀 배려해 준 게 아닌가. 그냥 니네들 써라. 우리 학교 좋은 학교다. 약간, 자연계열 우리는 대폭적으로 많이 받고 싶다. 그리고 요즘에 여대도 자연계열에 대해서 허용폭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요런 약간의 의심을 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의학과하고 약학전공은 이제 4합 5. 굉장히 높죠. 뭐 여기는 패스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산업 약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약대인데 인문계열 약대예요. 그러니까 인문계열에서 쓸 수 있는 약대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래서 미래산업 약학전공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여기도 4부예요. 다만 인문계열인 걸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수학의 미적 기하라는 게 포함되어 있죠. 그러네요. 무조건 뭐든 봐도 되고, 그냥 탐구도 상관이 가탐이 아니야. 사탐 봐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문계열 약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과계열에서 약대를 생각을 하고 있는 여학생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대의 미래인재 전형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스크랜튼학부라고 하는 학부를 이제 3합 5. 네. 그래서 최저가 굉장히 좀 다양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나중에 보면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금 정리를 잘 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부분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이제 정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솔직히 이대가 뭐 바뀐 게 별로 없어서 얘기하지 않지가 않으니까, 가군하고 나군에서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 전형은 수능 100%입니다. 여기는 완전 수능 100%고요. 다만 정시에선 변경점이 몇 개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인문계열에서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2024 때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을 높여요. 기존에 수학이 25%였고 탐구가 25% 반영을 해줬는데, 수학을 30%로, 이게 문과입니다. 문과인데 수학을 30% 반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탐구는 20%로 5%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수능에서도 교차 지원을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차 지원을 통해서 우수한 자연계 친구들이 그냥 들어와라. 우리 허용폭 넓혀 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문과 친구들 너무너무 힘든 시기 같다. 문과인데 자기가 수학을 잘한다? 그럼 그게 진짜 기회일 수 있어요. 그렇죠. 무기가 될 수도 있죠. 다만 문과에서 수학 잘하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기대를 하고 보진 않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 뭐 아까 종합전형에서 잠깐 얘기를 했고, 지금 여기 정시에서 얘기했지만 이대가 생각보다 자연계열에 대한 허용폭을 굉장히 넓히고 있다.
예전보다 솔직히 이대 학생들이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리고 또 보통 학교에서 이제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대도 자연계에 있는 여학생을 뽑으려면 허용폭을 넓혀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반영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도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최근에 우리가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진학에 대해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선호되는 대다수의 학과나 아니면 학교에서 선호하는 학생들의 집단들이 점점 자연계열 중심으로 이제 계속 좀 옮겨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되게 여대들이 전통적으로 인문계열이 되게 인문계열이죠. 특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사범계열이 되게 특화되어 있어요. 그나마 이대가 여대에서 이 의대를 갖고 있는 유일한 학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화여대가 자연계열 애들이 그래도 조금 주목을 했는데 이제 다른 어떤 계통학과들까지 이제 좀 확장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자연계열로 이제 진로 희망을 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이런 입시 형태의 요강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뽑는 애들에 대한 이 자세한 내용들을 봤을 때 살짝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 여학생들도 이제는 좀 자연계열에 대해서 좀 확장 범위 많이 넓히자. 근데 확실히 그런 게 좋다. 학생들 수업하다 보면 자연계열로 많이 가요. 예. 그리고 이제 정시 모집 선발 인원이 늘어났어요. 기존 2023년도에 739명이었는데 내년엔 773명으로 34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 있는 학교에서 30명 늘어나면 생각보다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보면 30명? 아니 뭐 얼마 안 되는데 뭘 갖고 그냥 근데 이대를 쓸 수 있는 애들이 집단이니까. 그러니까 그 집단에서 네. 34명이 늘어나는 거야. 그 예비가 돌아도 그렇죠. 기존보다 예비 순번이 34번 보던다는 그렇죠. 야, 34번 어마어마해서 곱하기 몇 하겠죠. 또 돌다 보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 2024년 전형에 대해서는 뭐 아주 간단하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봤고 크게 바뀐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진짜 이제 구체적인 입시 요강이 나오면서 우리가 분석할 때 좀 더 할 얘기가 많은 학교 우선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이거 좀 여쭤볼게요. 왜냐면 이제 여대는 여대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라인에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그 위에도 있고 안에 뭐 위에도 있고 뭐 옆에도 있고 근데 학생들이 왜 요즘에 여대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지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컨설팅 하시면서 그런 거 느끼시죠, 솔직히. 네. 오히려 학생들이 상담할 때 먼저 얘기를 해요. 여대는 배제. 예, 저 여대 안 쓰고 싶어요. 최대한 안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대는 허용폭이 있어요. 그래도 이대. 다른, 저는 여대는 싫은데, 그래도 이대를 써볼게요. 그런 식으로. 약간 이런 느낌? 네, 요거는 그냥,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너무 여중 여고 6년 동안 여학생들끼리 생활했잖아요. 뭐 남자애들도 남자들끼리 6년 동안 생활했지만, 대학은 남자 대학교가 없잖아요. 그렇죠. 군대가 문제하죠. 하지만 뭐 군대로 다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학생들 입장에서 이 여대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현재 학교 생활의 연장선.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갔는데도 또 맨날 보던 이 여학생들만 봐야 돼. 선배도 다 여자배고 후배도 다 남자. 물론 내가 남자친구 만날 수 있지만 같은 학교 캠퍼스에서의 뭔가 라이프 스타일이 없어.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계속 지겹다? 루즈하다? 이런 느낌 받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러면서도 또 여기에 또 그 등급 컷이 합격 컷이 낮은 것도 아니잖아요. 낮은 거 아니지. 이거 높잖아요, 이게. 왜냐면 여대가 몇 개가 있지만 이 여대들이 딱 보면은 이 지원할 수 있는 집단 군들이 좀 분리되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대, 뭐 숙명, 뭐 성신, 그다음 뭐 동덕, 뭐 서울, 뭐 덕성 이런 식의 보면 라인들이 다 조금씩 위아래 단계에서 다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으로 내가 분산해서 학교를 쓴다 하더라도 대체제를 쓴다 하더라도 여대끼리는 안 겹치는구나. 여대끼리 겹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대끼리 겹친다라는 거는 상위 포식자가 밑에 있는 데를 쓰는 라인인 거지. 이게 좀 틀려. 그러니까 여대를 6장을 쓸 때의 전략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시 6장 쓰는 전략 좀 차이가 있어요. 섞어 쓰는 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대는 굉장히 좀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도 이대는 이대라는 프리미엄이 확실하게 존재한다. 아, 그럼 그래도 이대는 이대인데 이대 그쵸? 프리미엄 있죠. 이 라인에서 탑10 안에 들어가는 학교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럼요. 김혜수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대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학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대에 대한 2024 입시에 대해서는 뭐 간략하게 살펴봤고 우리가 2부에서 이제 경쟁률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이대 경쟁률. 네, 그러면 이따가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